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이제 인정하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이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이 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방송 2년 반 동안 제가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화면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또 저의 증거 자료들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게시글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링크 걸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때 당시 올렸던 시간, 또 날짜 확인하시고 달렸던 댓글들까지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 드려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참고용으로 써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이제 연승 구간들이 있었지만 기록들이 많지만 요 기록들 중에서 총 6번의 기록이 야구 시즌에 몰려 있습니다. 매년 3번 이상 10연승 이상 찍어주고 있고요. 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출발이 지금 상당히 미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저와 함께 이렇게 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이 건설적으로 배팅해 보실 분들, 우리 유튜브 형님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바로 확인해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멤버십 열려 있습니다. 멤버십 참여해 주시면 바로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숲TV 형님들은 제가 이제 4월부터는 따로 이제 패키지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00개 패키지, 하루 패키지로만 더 진행할 것 같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월초 이벤트 할 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야구 시즌 잘한다 하지만 정말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고 있죠. 화면 보시면서 최근에 또 적중했던 내역들 한번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NBA가 정말 미친 대박이었습니다. 지난주 이게 적중 내역이거든요. 지난주 딱 한 주 적중 내역들인데 뭐 미쳤죠. 다 보면은 웬만하면 다 보라색들입니다. 그만큼 금액 올려갔던 구간들에 대해서는 거의 안 틀렸어요. 금액업은 100%입니다. 5연승이고요. 어제는 승부 금액을 가져가서 역시나 또 깔끔하게 올킬 내줬습니다. 고배당도 갖고 왔고요. 최근에 고배당 갖고 온 거 보면 좀 또 매섭게 갖고 와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잠깐 요거 아니구나. 어제 이제 고배당이 제가 딱 하나를 틀렸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은 이제 아쉬웠다. 요것만 가져왔었으면 이제 고배당도 사실상 올킬이었는데 요 클리블랜드 마인 하나가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분석도 다 좋았습니다. 거의 뭐 전 경기 다 갖고 왔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NBA도 잘 듣고 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언더만 또 올킬 났더라고요, 보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3월 31일 앞에 좀 안내 코멘트가 길었습니다. 첫 번째 샬럿과 유타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재난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재난 문자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최상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골라가시기엔 좀 빡세고, 오늘 같은 날 웬만하면 그냥 조합대로 배팅하시는 거 좀 적극 권장드려요. 자, 샬럿이랑 유타 구간인데 첫 경기부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샬럿 같은 팀은 이제 원정 경기보다는 그래도 홈 경기가 낫긴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라멜로 볼이 시즌 아웃당한 상황에서 볼이 안 돌고 있다. 제가 어제 이 경기 뉴올리언즈라는 경기에서 딱 한 구간 권장드렸습니다. 언더 찍고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국내 농구 같은 그런 사이즈의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말 양 팀이 국내 농구를 했습니다. 양팀 조합해서 200득점도 못 넣었던 샬럿과 뉴올리언즈였고요. 샬럿 같은 경우는 좀 원정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선수들이 야투값까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다가 라멜로 볼뿐만 아니라 조시 그린이라는 슈터 형태의 가드도 빠지게 됐고, 여기에다가 마크 윌리엄즈라는 사실상 샬럿의 주전급 센터, 사실 뭐 주전 센터죠. 주전 센터가 또 오늘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샬럿 입장에서 오늘 경기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하지만 할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브리지스가 출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샬럿은 브리지스만 있으면 경기 자체는 돌아갑니다. 어쨌든 해결사가 있고 외곽에서 볼을 다룰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쯤은 있다라는 게 샬럿 입장에선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유타가 오늘 정배를 받았는데, 정배를 받은 이유는 제가 샬럿을 설명해드린 부분에서 아마 형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번 후반기 때 절대 가져가지 않는 딱
두 팀이 있어. 물론 지금은 이제 갈맥이나 이런 애들이 돌아오면서 아니지만 댈러스 원정 경기를 제가 무조건 걸러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팀은 유타 원정 경기입니다. 유타 원정 경기는 이게 제가 거르는 이유가 이 팀은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팀입니다. 최근에는 유타가 그래도 이번 시즌 홈 경기는 괜찮았거든요. 나름 홈 경기에서 야투도 괜찮았고 스피드도 괜찮았고 얼리 오펜스의 강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팀이었는데 최근에는 홈 경기도 못합니다. 얘네들 형들 지금 대놓고 탱킹하고 있고 아예 그냥 캐슬러랑 마카네는 그냥 쉬게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콜린스도 마찬가지고요. 얘들 내가 볼 때 이 정도까지 아픈 건 아닌데 그냥 쉬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 다음 시즌 쿠퍼 플래그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타 같은 팀들은 사실 이기기 어려운 팀입니다. 그러니까 역배를 받았을 때는 플러스 핸디캡이라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접근성이 분명히 있는 구간이 있지만 정배라고 한다면요. 저는 이거는 메리트가 아예 없다라고 봐요. 이 경기 자체만으로도 쓰레기 경기인데 사실 유타가 원정 경기에서 정배를 받았다? 차라리 이 경기는 샬럿 역배 찍고 마는 게 낫습니다. 왜? 샬럿이 일단 홈 경기고 그리고 브리티스가 뛸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유타가 초반에 앞서 나간다고 하더라도요. 마지막 후반전에 패작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다라는 점에서 왜냐면 이 경기는 누가 질 수 있냐 싸움이긴 하거든. 근데 홈 경기에 저는 샬럿이 그런 경기력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굉장히 저득점 흐름 속에서 샬럿의 승리 정도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샬럿 역배 차라리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장 드리는 경기는 일단 아니라는 거 좀 많이 요거는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도 가져가겠다면은 역배라는 거예요. 샬럿 역배 쪽.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와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는 우리 또 KA 형님도 연장도 너무 고맙습니다. 4월도 함께 제가 계속해서 좀 분위기 뭐 미쳤으니까 계속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KA 형님도 감사합니다. 자, 인디애나랑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세크라멘토가 플러스 핸디캡을 한다라는 거는 승리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풀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아예 이길 거면 역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반대로 이거는 인디애나가 이기면은 마행까지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세크라멘토가 자멸하냐 비비느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결국 양팀 형들 클러치 능력만 놓고 보면은 얘들이 낫거든. 그래서 오히려 팽팽한 게임이면 마지막에 4쿼터 가가지고 세크라멘토가 이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 근데 아싸리 이 경기는 초반부터 벌어지면은 여기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가 제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홈 경기에서 은근 투 포지션 마인까지는 굉장히 잘하는 팀이다. 이번 시즌에 투 포지션 한정, 그러니까 5.5점대 안쪽 한정 마인승 홈 경기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 인디애나요. 얘들은 마했 다음에 투포지션 게임은 무조건 해주거든. 그리고 오늘 5.5점대를 받았어.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서 마인 핸디캡을 가장 잘하는 또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게 뭐 양쪽 다 어차피 둘 다 야투 팀들이에요. 야투 팀들인데 한 팀은 포스트에서 게임을 하고 한 팀은 외곽에서 게임을 하는 팀이라서 사실상 좀 까봐야 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 아닐까. 외곽 인디애나의 외곽이 더 잘 터지느냐 세크라멘토의 포스트가 더 잘 터지느냐의 게임일 것 같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래도 홈 인디애나에다가 외곽 터지는 게 어쨌든 3점이고 포스트는 2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쪽 다 함께 터져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디애나 쪽으로 한번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어쨌든 요거는 인디애나 일반승 1.3배당은 저는 메리트가 없다라고 봐요. 가실 거면 아싸리 그냥 마헨승 가시는 게 맞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파스칼 시아캄이나 마일스너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에서 경쟁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디애나가 홈 경기에서 비비는 그림 그리고 승리하는 그림 그리고 인디애나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투 포지션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마이너스 핸디캡을 해줬던 팀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 이거는 데이터로만 놓고 봅시다. 인디애나 승에다가 마이너스 승에다가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승 메리트는 크게 좋지 못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자, 다음은 올랜도와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전구간 싹쓸이 올킬을 아쉽게 날려먹게 했던 이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고배당 여기 클리블랜드 마헨. 이것도 클리블랜드가 사실 17점 차까지 앞서고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4쿼터에도 이미 많은 점수를 앞서면서 이제 4쿼터를 들어갔는데 클리퍼스가 좀 많이 따라잡으면서 막판에 그 포엘이었나요? 3점 쳐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핸디캡이 부러졌던 오늘 그 좀 아까웠던 올킬이 그런 경기였는데
클리퍼스가 일단은 원정 백투백 경기입니다. 다만 저는 내일 레너드가 안 나오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클리블랜드를 하는 경기력을 보니까 사실 올랜도를 잡아내려면 레너드가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오늘처럼 그냥 제임스 하든이 외곽의 흐름 잡아주고 포웰이 터지는 형태에서 외곽 게임을 그냥 풀어나가는 게 오히려 홈 올랜도를 잡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레너드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포스트에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면서 올랜도의 강점인 포스트가 더 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레너드를 오늘 제외시키고 직전 경기 어차피 이제 달리는 게임을 했으니까 어차피 백투백 경기겠다. 수비 내려놓고 달리는 게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랜도 원정 경기를 뛰는데 이렇게 백투백 팀들은 어쨌든 수비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이기도 하겠고요. 올랜도도 최근에 백코트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올랜도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역배에다가 언더까지 같이 볼 수 있고, 클리퍼스가 이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외곽에서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 거둘 겁니다. 올랜도는 어차피 많은 득점을 하기가 좀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좀 고득점을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클리퍼스 마인에다가 오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래도 통산적으로 이번 시즌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올랜도가 홈 경기에서 좀 타이트한 포스트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오히려 레너드가 내일 경기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레너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보다는 이렇게 경기가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조금 더 이거는 언더사이즈, 그리고 올랜도의 역배나 프렌 승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랜도 역배에다가 프렌 승리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또 제가 NBA 표를 오랜만에 생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도 미리 좀 채워주시면 또 전체표도 제가 띄워드리고 할 테니까 다들 좀 추천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도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은 워싱턴과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추경님 잠시만요. 형님 제가 안 보내드렸어? 그럴수가. 형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월 패키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이따가 제가 퀵뷰 한 장 챙겨드릴게요. 오늘 또 연장하시는 분들, 또 추가로 월 패키지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제가 지금 오늘 퀵뷰 다 나눠드릴 거니까 퀵뷰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되만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다음 워싱턴과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이애미 형들 경기 잘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또 마이애미 홈 경기 한번 가져왔던 적도 있는데, 저희 내 새끼들 대결 골스랑 마이애미 경기 때 그때 우리 마이애미 역배 제가 또 가져왔었죠. 자, 그러다 오늘 경기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이애미의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애미가 이제 경기를 했을 때 보면은 나름 위긴스가 3번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줬거든. 그리고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적었을 때도 버틀러가 3번에서 무게값을 잘 잡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라는 팀은 은근히 얘들이 지난 시즌부터 달리는 팀으로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이번 시즌 달리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지만, 3가드를 쓸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2가드에다가 투빅 쓸 때도 그렇고 3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마이애미가 밸런스가 좀 나쁘지 않은 팀은 분명합니다. 공수 전환도 좋고 밸런스도 나쁘지가 않아. 근데 최근에 마이애미 9연패, 10연패까지였나요? 연패 탔을 때 보면은 3번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게 느껴졌지. 클러치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오늘 일단 위긴스가 또 빠지게 되면서 사실 3번이 공석입니다. 원래는 사실 지금 이 라인업이면은 마이애미가 3가드를 써야 되거든요. 3번이 없기 때문에. 던컬 로빈슨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3가드도 지금 못 씁니다. 지금 마이애미의 라인업은요 굉장히 애매한 라인업이다. 물론 최근에 마이애미가 연승하면서 게임을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원정 경기고, 또 하나는 자, 제가 어쨌든 후반기 때 형들한테 별표까지 쳐드리면서 강조드리는 괜찮아 보이는 구간은, 이게 이틀 쉰 팀이 홈에서 경기를 할 때 굉장히 어쨌든 체력적으로 이게 그게 좋다, 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 NBA 후반기는 어쨌든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이 일정들이 백투백 경기도 많고 원정 연정 경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워싱턴이요 무려 이틀이 아니라 3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워싱턴도 최근에 백투백 경기도 많았고 이제 4-3죠. 4일 동안 3일 경기도 많았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3일 쉬고 홈 경기, 여기에다가 조던 풀이랑 그다음에 캐닝턴 모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워싱턴이 내일 경기 못할 거라고 못 봅니다. 이거는 충분히 외곽에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쿠퍼 플래그 레이스를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일부러 패작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마이애미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산술 계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좀 있는 상황이고, 얘들은 동기부여가 사실 없어요. 오히려 져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기도 해. 그래도 3위를 홈팀을 상대로 사실 이게 3.8배당대의 역배가 쥐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군침이 일단 싹 돕니다. 이게 지금 핸디캡도 8.5점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핸디캡까지 밀릴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전 이거 워싱턴 프랜스는 괜찮아 보이고, 이거는 뭐 정말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역배가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했던 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워싱턴 역배에다가 프랜스,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볼게요. 언더 보는 이유는 워싱턴도 사실 동기부여가 이기자는 동기부여는 아니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3번에 좀 누락자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아마 많은 득점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에서는 110득점 그 언저리 걸쳐지겠다, 못 넘겠다 하는 팀들 대부분 다 맞춰드렸거든요. 점수까지 맞췄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고려해봤을 때 마이애미의 좀 약부진도 우리가 예상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워싱턴 역배 프랜, 그 다음에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멤피스랑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제가 볼 때 오늘 경기 중에서 빅매치가 아닐까요? 가장 재미있는 경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뒤에 뭐 레이커스랑 휴스턴 경기도 있지만 저라면 이 경기를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클리블랜드 제가 경기를 봤기 때문에 과연 동부의 1황은 누굴까가 궁금하고, 젠킨슨 감독이 잘려있는 지금 멤피스가 과연 오늘은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젠킨슨 감독을 멤피스가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건 저는 진짜 배은망덕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멤피스 그야말로 부상병동일 때 데스먼드 베인, 뭐 자모란트 그나마 나왔던 게 자렌 잭슨 주니어였고, 뭐 알다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캐너드 다 빠져있을 때 진짜 G리그 애들 데리고 경기할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 젠킨슨 감독의 이 벤치 전술이 굉장히 훌륭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또 독이 된 거야. 젠킨슨 감독이 벤치 활용을 너무 잘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자모란트가 복귀를 했는데도 자모란트 위주로 전술을 풀어나가지 않고 벤치 위주로 자꾸 전술을 돌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멤피스 구단주가 열받은 거지. 그래서 잘라버린 지금 상황인데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좀 갔으면 좋겠고, 젠킨슨 내가 볼 때 수요 존나 많을 겁니다. 다음 시즌에 웬만하면 탱킹 팀들, 이런 팀들 젠킨슨 진짜 너도 나도 모셔가려고 할 거야. 그만큼 멤피스는 지금 사실상 감독이 공석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 자모란트 위주로 그래서 팀을 한번 돌려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 크게 졌습니다. 얘네들이 수비가 원래 안 되는 팀인데 자모란트 위주로 돌아가니까 레이커스한테 134실점하면 졌어요. 레이커스가 최근에 경기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사실 할 수 없다라고 봤는데, 그 정도까지 감당이 안 될 정도면 얘네 지금 수비가 아예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자모란트가 출전 가능한 홈 멤피스는 기본적인 득점은 나오는 상황이다. 보스턴이 원정 경기에서 승률이 좋고 최근에 8연승인 이유는 얘들 지금 원정 전승이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수비값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1황, 동부의 1황인 클리블랜드랑 제가 좀 차별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야. 클리블랜드가 제가 파이널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수비가 안 되기 때문인데, 보스턴은 수비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 이번 시즌 승률이 더 좋기도 하고요. 8연승에다가 이번 최근 원정 연전 전승. 여기에다가 뭐 브라운만 아니면 지금 모든 주전 선수들 모두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창과 방패의 대결인데 보스턴이 멤피스한테 맞춰줄 것 같아요. 왜냐면 멤피스가 워낙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함께 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TD 가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요건 우리가 오바 쪽으로 접근하기 괜찮아 보이고요. 제 생각이 그래도 공대 공으로 맞붙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형들한테 좋아하는 구간, 늘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구간이죠. 보통 공대 공, 화력 대 화력, 야투 대 야투로 맞붙는 이 매치업에서 홈팀이 역배를 받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홈팀 봐요. 그래서 저는 멤피스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오버까지 세 구간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거입니다.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와 또 시카고 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케 형님도 연장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확인되셨습니다. 연장 처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따가 퀵배 한 장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클라호마와 오늘 시카고 불스 경기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했고, 그리고 유튜브도 채널을 새로 오픈하게 되면서 그 직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어쨌든 NBA는 꾸준하게 시청해주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요. 숲TV 형님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형님들도 제가 방송에서 공식처럼 외쳐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불역, 원정 불스 역배는 과학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술적인 측면을 다 떠나서 원정의 시카고 불스는 뭐 기디가 있던 없든 웬만하면은 프랜승 이상 또는 역배까지 터트려진다. 제가 한 시즌 통으로 미친 척하고 역배 그냥 장줄 타보셔라. 불스는 원정에서 역배 나올 때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아마 마진이 플러스가 날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즌 제가 볼 때 지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고 그래서 오늘 경기 미친 대일황 현재 NBA 1장 오클라호마 홈 경기에서 시카고 불스가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프렌에다가 우리가 또 공포의 684 부대 인지를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가능하냐라고 이제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 경기를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시카고 불스 원정 프랜슨 가져가가지고 제가 꽤 재미를 우리 많이 봤잖아, 그치? 역배 가져가신 분들도 많고 오늘 같은 날 우리 방 시청자분들은 그냥 미친 척하고 아마 불스 역배 배팅을 해보실 겁니다. 배당도 꽤 좋고 뭐 6배 해외인 7배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진짜 시카고 불스가 과학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프랜승이 나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전술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일단 오클라호마가 하는 첫 번째 기술 중에 하나가 존 디펜스인데 존 디펜스의 시카고 불스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선수들은 외곽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슛을 쏘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특히나 케빈 유터가 그나마 공간을 찾아 들어가지 않고 캐치앤슛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가드인데 오늘 얘가 빠져. 지금 케빈 유터 뭐 시즌 아웃 소리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 참고해 주시고 기디가 형들 직전 경기 때 많이 안 좋았거든. 그리고 우리가 직전 경기는 다들 기억나시죠? 댈러스랑 홈 경기에서 시카고 불스가 레이커스 그 정말 극장 미친 끝내기 버저비터로 경기 잡아내고 최근에 연승 달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홈 경기에서 1.5를 받았다. 너도 나도 불스 일반 승부였다가 그때 다 죽었습니다. 우리 댈러스 역배 가져가서 그때 또 가져왔죠. 여기 보시면 댈러스 역배 하나 있을 거야. 여기 있죠, 여기. 요걸 우리가 좀 적정했던 구간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홈 경기에서 불스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걸러간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얘들 일정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일정은 거의 뭐 이틀 쉰 경기들도 많이 없고요. 직전 경기 이틀 쉬긴 했지만 그게 원정 백투백 연전 여파가 너무 심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쳐 있었어? 기디가 지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외곽에서 무조건 불스는 기디가 볼을 다 돌려야 되는데 얘가 지치다 보니까 직전 경기 효율에 거의 안 났어요. 기디가 8득점 했거든. 제가 볼 때 오늘도 또 지쳐 있을 거로 봐. 얘 지금 GTD 걸려 있는 게 컨디션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경기 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 역할 못할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즉 코비 화이트가 원맨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코비 화이트가 가장 어려워하는 외곽 수비팀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존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묶어놓고 외곽을 잡아요. 코비 화이트한테는 쥐약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기디, 코비 화이트, 그 다음에 케빈 유터 이 세 선수가 모두 부진하거나 빠지거나 또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불스 내일 답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뭐 기준점이 10점대 이게 초반대로 잡히긴 했는데 20점까지도 마인을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이제 포스트가 빠지긴 하지만 의미 없어요. 뭐 불스가 포스트가 좋은 팀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이건 오클 마인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클 마이너스 핸디캡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오바 보긴 할게요. 일단은 이거는 워낙 지금 불스가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공격으로도 조질 수가 있고 수비로도 조질 수가 있어.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하기 나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클승 마인승 그 다음에 오바. 제가 불스 원정 경기를 처음으로 홈팀 마인을 이번 시즌 보는 것 같긴 한데 예측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 경기는 부턱대고 막 원정 불스라고 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NBA 형들 1짱입니다. 오클라호마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댈러스와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아까 이제 앞 경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댈러스 역배를 야물딱지게 잡아왔다. 근데 그날 진짜 불스 일반승 진짜 엄청 몰렸거든요. 구매율이 엄청 몰렸지만 어쨌든 갈매기가 뛸 수 있을 거라고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댈러스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역배를 받고 다득점 속에서 역시나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오늘 경기가 댈러스가 좀 배당을 많이 낮게 받았어요. 1.09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성나가긴 합니다. 브루클린이 최근에 뭐 경기력이 엄청 나쁜 것도 아니었고 댈러스가 이제 이런 포지션을 갖춘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댈러스가 벌써부터 이렇게 1.09 배당을 홈 경기에서 받는 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승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봐요. 댈러스도 지금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경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시즌이 끝난 줄 알았던 댈러스였는데 갈매기가 복귀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홈 경기다 보니까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아마 좀 강하게 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누가 복귀하냐면 개포드가 오늘 경기에서 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지금 워싱턴까지 지금 3번에 놓고 쓰기 때문에 저는 댈러스의 지금 포스트가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순식간에 어떻게 본다면 상위권 레벨의 포스트를 갖추고 있는 팀이 되어버렸어. 브루클린의 강점은 포스트거든요. 포스트에서 수비값이 좋기 때문인데 오늘 브루클린의 강점인 포스트 수비값이 딱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외곽에서의 효율성이 오늘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자, 요렇게 봅시다. 저는 매번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를 표현해 드려요. 첫 번째는 포스트, 그러니까 3번부터 5번까지, 그리고 다음은 백코트입니다. 1번부터 2번까지인데 1번부터 2번까지의 가장 큰 약점을 갖고 있는 게 브루클린이라는 팀이잖아. 반대로 홈 경기에서는 뭐 어빙, 탐슨, 뭐 옛날에 돈치치 다 빠져도 결국에 댈러스는 홈 경기에서 벤치 라인 아니면 뭐 dwi니 탐슨 1번, 2번 백코트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지. 결국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브루클린 어쨌든 포스터가 좋은 팀인데 지금 댈러스의 워싱턴, 뭐 데이비스, 그다음에 개포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것조차도 밀리는 상황이다. 즉 일반승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배당금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경기. 댈러스가 1.3만 받았어도 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 경기를 일반승을 가져갔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다. 다만 마이너스 핸디캡이 10.5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댈러스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 않나. 스코어는 대충 댈러스가 한 120 넣는다라고 한다면 브루클린이 한 100득점대 중반에 그치면 마인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댈러스 승에다가 마인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 이 경기는 그런 느낌. 다음 경기는 레이커스랑 휴스턴 경기, 오늘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보스턴이랑 멤피스 경기를 보겠지만 아마 이제 인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경기가 가장 인기 있지 않을까. 서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의 상위권 시드 경쟁이 또 치열한 그런 매치업이 되겠고요. 휴스턴 오늘 백투백 경기입니다. 또 백투백 원정 2연전이라서 레이커스가 홈 경기에 사실 승리할 거라고 보는 게 정배기는 해요. 정배기도 하고 지금 보면 뭐 오스틴 리브스 오늘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하죠. 지금 뭐 얘들 외곽 구간에서 폼이 빨딱 섰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치무라까지 오늘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르브론 제임스에다가 헤이즈까지라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포스트에서 경쟁력과 수비값 오늘 다 앞설 거라고 봐요. 헤이즈가 센 군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딜런 브룩스가 사실 막아내기에는 르브론 제임스는 너무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막아내는 방법은 기술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개장수, 그러니까 레너드처럼 그런 식으로 수비해야지 딜런 브룩스처럼 무식하게 힘으로 수비하는 선수들에게는 르브론 제임스는 그야말로 쥐약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외곽에서 최근에 휴선이 그 흐름이 좋잖아요. 오늘 제가 휴선 승에다가 오바를 드렸잖아. 다만 외곽에서 힘은 레이커스도 무시를 못해요. 돈치치에다 리브스라고 한다면 충분히 힘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레이커스가 과연 오늘 체력이 남아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이커스가 최근에 경기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보시면 이틀 이상 쉰 적이 없어. 얘들 후반기에 유일하게 30개 구단 중에서 이틀 이상 못 쉰 팀이 레이커스예요. 그리고 얘들이 어쨌든 나이값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핵심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레이커스가 홈 경기에서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경기 이건 매치업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질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볼 때 지금 레이커스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득점 속에서 원 포지션 게임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고 있다가 막판에 클러치로 르브론이 경기를 가져와 버리거나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 저는 원 포지션 게임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무, 뭐 승 3무 이런 거 있었으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일반승이랑 레이커스 일반승이랑 휴스턴 프렌승 둘 다 저는 괜찮아 보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바도 접근성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휴스턴이 진짜 막
갑작스럽게 오늘 경기에서 백투백 원정 경기라고 해서 막 90 몇 점 넣고 부진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원 포지션 게임 안쪽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승에다가 마헨승은 보지 마시고 휴스턴 프랜승의 마지막은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구간인데, 뭐 메이저리그는 최근에 제가 늘 해드리고 있다시피 간단 코멘트만 해드릴 거고요. 뭐 어쨌든 제가 국내 야구는 분석이 의미가 없는 구간이라 말씀드렸고, 개막부터 4연승, 그리고 일본 야구는 원래 제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이 개막하자마자 승부 금액업 적중과 함께 뭐 계속해서 이제 일본 야구도 직전 경기도 어떻게 보면 역배도 또 많이 또 갖고 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는 근데 완전 데이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메이저리그는 한 바퀴는 좀 돌려보셔야 돼. 뭐 그래도 최근에 주력 몰빵 구간이나 아니면 이제 승부급 주력이나 잘 갖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그가 그나마 조금 좀 아쉬운 이유는 한 바퀴 정도는 돌려보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구간이다. 제가 그래도 메이저리그 11연승 기록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조금은 이제 모이는 게 중요하다. 한 바퀴 돌릴 때까지만 형들이 조금은 낮춰서 베팅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도 형들 금액업급 구간이었어. 메이저리그가 금액업 올킬급 구간이었는데 조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평균만큼만 베팅을 했던 겁니다. 우리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도 유튜브 형님들은 이렇게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미네소타 경기인데 일단은 화이트삭스 오늘 선발 투수가 페레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선수 바로 페레즈고 직선 구종 위주로 던지는데 체인지업의 강점이 뚜렷한 선수입니다. 미네소타 상대로 나름 그래도 좀 상성은 나쁘지 않은 투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페레즈도 터질 때 하면 크게 터집니다. 뭐 3이닝 5실점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기만 아니면 이 경기는 오늘 페레즈가 충분히 훌륭한 퀄리티 스타트 이상급 활약해주면서 이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지더라도 프랜승 이상 해줄 만한 경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프랜승 권장드리겠고요. 언더. 그리고 이거는 일반승은 미네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제 샌디에이고 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네 선발 투수가 패덱인데 저는 패덱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의 고어는 그래도 나름 좀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패덱은 얘는 불펜에서도 안 되고 선발, 5선발, 6선발도 안 됐던 그런 좀 애매했던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 미네 선발 패덱은. 다음은 미러키랑 캔자스시티 경기인데 요거는 캔자스가 원정만 갔다 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죠. 바로 득점권 타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홈 경기 기준에서 애리조나, 캔자스, 신시내티 요렇게 세 팀이 득점권 타율이 가장 좋은 팀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홈 경기는 우리가 믿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캔자스가 원정 가면은 빠따도 식어버리고 얘들이 장타력이 떨어지는 팀이니까 빠따도 식어버리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득점권 타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미러키처럼 홈 경기에서 공갈포 힘이 좋은 팀이라고 한다면 저는 미러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러키 형들 다들 아시죠? 이렇게 애매한 동배당 받았을 때 홈 경기에서 승률이 상당히 좋은 팀 중에 한 팀이 미러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징으로만 참고하시고 미러키 승리 그리고 요거는 근데 1마일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배당 가실 분들은 그리고 언더까지 볼게요. 미러키 승 정도만. 다음은 볼티모어와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형들 양쪽이 최근에 빠따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왜냐면 포비치라는 자원 자체가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부진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포비치의 문제점은 좀 몰릴 때 그러니까 볼이 많이 몰리고 한 번에 집중타를 좀 많이 맞거든요. 보스턴이 최근에 좀 아쉬웠던 게 집중타가 아쉬웠잖아. 어쨌든 출루됐는데 득점이 안 됐던 이제 문제가 보스턴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성상 오늘 보스턴이 좀 앞설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볼티모어가 또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를 더 못 칩니다. 장타값이 좀 차이나게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 보스턴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 정도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것도 형님들 지금 제가 프리베드리는 게 죄다 지난 시즌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제도 메이저리그는 이런 홈 원정 타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웬만하면 다 지난 시즌들 지표들이라서 절대값이진 않다라는 거. 자, 필라델피아랑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필마옵입니다. 뭐 분석 안 할게요 형들. 이거 더 분석이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산체스 지난 시즌 4선발 중에 한 선수였던 홈 산체스가 오늘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고요. 콜로라도 오늘 마르케스인데 마르케스도 직선 구종은 좋은데 문제는 장타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홈 경기 형들아 장타값 가장 좋은 팀 딱 두 팀만 2황만 꼽으라고 한다면 상황까지 3황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딱 세 팀 꼽습니다. 필라델피아, 휴스턴, 다저스 요 세 팀 홈 경기 장타값은 우리가 또 믿고 보셔야 된다. 필마오 볼게요.
다음은 신시내티랑 텍사스인데, 자, 일단은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이 싱어가 싱커 고정, 싱킹 페이스트볼을 던지는데 좀 몰리는 듯한 싱킹 페이스트볼을 던져요. 다만 지난 시즌에 싱커를 완벽하게 구현하면서 높은 극악의 땅볼로로 좋은 성과를 냈던 싱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신시내티라는 구장 자체가 타자 친화적 구장이기 때문에 텍사스가 본인들 홈구장에서도 4득점 이상씩 꾸준하게 또 내줬던 팀이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오늘 텍사스도 타격 포인트는 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은근히 공략을 잘할 것 같고 4, 5득점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시내티도 홈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타율값과 그리고 득점권 또 안타율이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오바 쪽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격 대 타격 매치라고 한다면 홈경기 신시내티를 볼 수 있지 않나. 신시 역배 프렌 오바. 싱어도 어쨌든 감을 좀 잡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잘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싱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형들. 다음은 토론토랑 그리고 워싱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연승 형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최근에 또 형님 따봉도 너무 잘 눌러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연장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토랑 워싱턴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토 선발이 오늘 소로카인데, 프린스 프란시스인데, 프란시스는 이제 뭐 토론토에서도 나름 그래도 믿고 볼 수 있는 선발진 중에 또 한 선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커맨드도 좋고 존을 넓게 쓰는 그런 선수라서, 워싱턴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재구 좋은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로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위 몰빵 투수, 애틀랜타 있었을 때도 무조건 9위 몰빵 투수였는데, 지난 시즌 이제 10회를 기록을 했죠. 이유는 볼이 좀 몰려서. 구종같이 지난 시즌 마이너스 찍었습니다. 저는 구종같이 마이너스 찍은, 포심 구종같이 마이너스 찍은 선수가 토론토라는 장타선을 상대해야 되는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믿고 걸러도 되지 않을까. 토론토 승에다가 마헨승, 고배당 실분들 마헨승 보시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에인절스 경기인데 홈 마이콜라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죠. 지난 시즌에서도 제가 꽤 많이 형들한테 배팅 구간에 잡아드렸던 구간이었던 만큼 세인트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마이콜라스는 늘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승, 마헨승, 언더까지 볼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형들 다들 이게 대부분이 지난 시즌 데이터입니다. 한 바퀴 정도 형들 좀 돌려봅시다. 자, 다음은 요거 형들 홈이랑 원정 바뀌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애슬레틱스가 홈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들 원래 홈 경기장이 아니에요. 여기가 세크라멘토 구장이고 오클랜드는 아닙니다. 이번 시즌부터 바뀌었어요, 구장 자체가. 일단 애슬레틱스가 홈 경기 오늘 선발 투수가 에스테스인데, 야, 이름이 희한하다, 그지? 근데 에스테스는 제가 지난 시즌에 형들한테 뭐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선수 세부지표 하나하나 떼가지고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그죠? 에스테스는 지난 시즌에 이제 오클랜드에 데뷔했던 이제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마이너 그다음에 트리플 A에 있었을 때 문제점이 원정 경기를 뒤지게 못했거든. 원정만 갔다 하면 POPS, 얘가 유일하게 지난 시즌에요, 원정 한정이지만 POPS가 2가 넘었던 선수입니다. POPS 형들 2 넘는다라는 거는 선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홈 경기를 너무 잘해요. 어쨌든 일단 애슬레틱스가 홈 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에스테스가 얼마나 적응을 하고 있을지,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컵스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의 장타율, OPS, 타율, 득점권 타율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컵스가 일반승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은 하겠고요. 요건 둘 중에 하나다. 에스테스가 터지면은 컵승, 마인승, 오바. 그리고 요거는 에스테스가 또 홈 경기라고 해서 잘 던지면은 애슬레틱스 프랜싱에다가 언더. 역배까지는 못 봅니다, 이거. 타선이 너무 좀 에바기 때문에. 자, 다음 다저스랑 애틀랜타 볼게요. 우리 쌀슨 형님 그리고 레잉드 형님 고맙습니다. 이따 요거 끝내놓고 바로 또 보내드릴게요. 자, 다저스랑 애틀랜타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외쳐봅시다. 큰 소리 외쳐봅시다. 다마오. 분석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이저리그 총 9경기 그리고 NBA 8경기 분석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NBA 분석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 꽤 높은 구간이라서 초보자분들은 하루 쉬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날이고, 웬만하면 지금 또 정말 연승 구간, 올킬 구간 미쳤으니까 데이터 받아보시고 조합 그대로만 그냥 오늘은 배팅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진짜 분석해드린 거 다 갖고 왔지만 오늘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재난 문자 하나 보내드리면서 오늘 여기 프리뷰는 여기서 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벤트도 쏠쏠하게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멤버십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